합격하시는 분들은 일단 인플루언서 홈을 만드셔야 돼요. 이미 만드신 분들도 많겠지만 인플루언서가 아직 아니신 분이라면 여기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 키워드 라고 검색을 하셔서 내가 어떤 주제를 들어갈지, 어떤 주제를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지 꼭 이렇게 한번 리스트를 보세요. 그래서 그 주제들을 조금 봐두시면 좋고요. 미리 봐두시고 이대로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많이들 고민하는 게 교육과 육아가 일단은 겹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육아인데 이유식 육아식이랑 이게 좀 푸드랑 또 겹치는 게 있고, 여행 같은 경우도 또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가장 제가 다 지켜봤을 때 어떻게 해도 붙는 사람들은 진짜 오래된 블로그인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은 새로 개설된 지 얼마 안 된 초보 블로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 이제 좀 주제가 조금 더 확고하게 명확하게 보이면 되겠더라고요. 팬 수랑 이제 만들어진 기간에 상관없이 붙으시는 분들을 보면 뭐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냐, 뭐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야 되냐, 반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건 아니고 반드시는 블로그죠. 반드시는 블로그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제가 좀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 글 쓰실 때 앨범 형식으로 보시면 항상 적어도 내가 9칸, 이제 12칸 정도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주제가 조금 한결로 좀 가야 된다. 이제 한두 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회수 같은 경우 막 3천이 넘고 되게 조회가 잘 되고 막 이래도 내가 여기에 막 슬리퍼가 갑자기 있고 여기는 향수가 있고 여기는 막 세제가 있고, 그러니까 세제도 사실은 막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다시 이거를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세제 같은 경우는 안 받을 것 같고, 기저귀나 물티슈 요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왕이면 조금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살짝 조금 미루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아이 보통 이제 육아다, 이거는 어떻게 봐도 육아다 싶은 거는 일단은 육아일기가 일단 육아고요. 이제 아기 발달에 있을 수 있고, 이제 가장 만만한 게 이제 뭐 놀이 같은 거죠. 왜냐면 이제 책 같은 경우가 사실 교육이랑 또 이게 또 약간 헷갈려가지고, 왜냐면 어떤 책 종류는 똑같이 전집이에요. 똑같이 5, 6세가 보는 책인데도 뭐 이름에 따라서 이제 여기 육아 키워드에 가 있는 게 있고 뭐 이제 교육에 가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는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인플루언서이신 분들은 당연히 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장점인 건 뭐냐면 인플루언서가 합격이 되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뉴가 붙은 건 이제 새롭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같은 경우 보시면은 막 참여자가 엄청나요. 지금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진짜 날고 기는 분들 다 모였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자, 제 홈입니다. 제 홈이고요. 여기 이제 순서라던가 인스타그램을 먼저 보여줄지 블로그를 먼저 보여줄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자기 설정에서 여기 위에 집에 그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필 모양 같은 것들을 누르시면 뭐 순서도 바꿀 수 있고, 내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밑에 있는 것을 이제 연필 모양을 누르면 어떤 스타일로 내가 바꿀지도 이제 해볼 수가 있고 해가지고, 밑에 같은 경우는 다 순서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이 뭐 앨범 형식 같은 경우도 보일 수가 있고요. 토픽은 새로 생겼죠. 약간 카카오뷰 따라한 느낌이긴 한데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 게, 일단은 토픽을 보여주는 메뉴가 이제 네이버 메인에 우리 육아 그 메인으로 우리 뭐 부모아이 그 뭐죠? 그 우리 항상 공모전이랑 이런 거 했던 그 메뉴 탭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안 되고 사라지면서 막 토픽이 뜨고 막 이랬는데 진짜 힘든 거거든요. 안 그래도 키워드 등록도 너무 힘든데 토픽 발행은요. 어쨌든 제가 있으니까 또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취약전 어린이일지 육아 기타 정보일지 뭐 선택을 해가지고 주제별로 묶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전집을 내가 모으고 싶다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메인, 토픽 이런 데 뜨는 글은 단순하게 옷의 전집이라기보다는 책 육아 환경을 제시하는 거, 책을 잘 읽는 아이로 키우는 거, 막 어렸을 때부터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면서 말해서 그런데 약간 뭐라 그럴까, 단순 리뷰적인 느낌보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팁,
어떤 뭔가 조금 뭐 나누고 싶은 그런 팁 뭐 이런 거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전집보다는 뭐 다른 것들인데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제가 5개까지가 이게 묶어져요. 그러면 5개까지만 묶고 이제 포기하시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좀 힘들게 피곤하긴 한데 5개는 일단 불러오고요. 그리고 제 거 보시면 지금 5개 넘어가게 되게 제가 등록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링크를 넣을 수가 있어요. 링크를 넣을 수가 있어요. 본인 요거는 토픽을 한번 이제 개설을 아니 등록을 해보시면 이건 익숙해질 문제인데 이것도 저 아직 고민이 조금 많기는 많은데 이렇게 등록을 하면 거기 메인에 뜨기는 뜰 겁니다. 근데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한글의 팁 같은 경우가 메인에 떴을 때 하루 이틀 방문자 수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글들은 도움이 되는 글이라 사람들이 광고를 누를 일도 많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 보면서 글도 써야 되는데 키워드도 관리해야 되는데 토픽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시간 날 때 하세요. 시간 날 때 잠 안 올 때 하세요. 자,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키워드 챌린지입니다. 키워드 챌린지. 자, 그러면 일단 키워드 챌린지. 두 번째로 이제 알아놓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설정을 자꾸 가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채널 연동을 마치셔야 되죠.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인스타그램을 한 번을 지금 기간이 끝나서 연동하기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 연동하기를 이렇게 확인을 넘고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스북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인스타그램이 그 모회사가 페이스북인가 뭐 그래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누를 때 만약에 뭐가 안 된다 싶을 때요. 연속적으로 누르면 에러가 나요. 막 그러면 진짜 한참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연동이 된 것들이라서 내가 파닥파닥 이렇게 계속 누르면 오히려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뭔가 변동이 되고 안 될 때 무조건 그래요. 그러니까 좀 시간 텀을 두고 항상 하셔야지 안 그러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한참 동안, 며칠 동안. 그래서 저는 한 번 아이들 다시 개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연동 해제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연동을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번 연동을 저렇게 해놓으면 인스타그램은 계속해서 연동을 해놔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쭉 갑니다. 쭉 가는데 이제 이번에 스토어가 한번 연동이 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토어 같은 경우는 뭐 연동을 또 해야 되는지 기간이 뭐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등록을 하면 되시는데 이렇게 등록을 하면요 뭐가 좋냐면 키워드 챌린지에 참여를 하실 때 다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입소되기를 참여하기를 누른다고 하면은 다른 건 안 돼요. 근데 이제 유튜브, 블로그, 네이버 TV, 포스트 인스타그램 되는데 제가 지금 연동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이 안 뜨는 것 같아요. 모먼트도 돼요. 모먼트도. 근데 이것도 예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먼트는 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블로그에 올린 글을 영상을 그거를 그대로 가만히 냅뒀다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다시 등록하고 유튜브에 올렸다 다시 등록하고 네이버 TV에 올렸다 등록하고 같은 글을 이렇게 여러 번 등록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진짜 문제죠. 하나의 글을 완전 우려먹게 하니까 그 신고가 되면서 지금은 거의 블로그 글을 상위에 좀 많이 띄워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튜브나 네이버 TV나 인스타그램 등록을 안 하는데 예전에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네이버 TV까지 등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도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자 인플루언서가 되면 딱 좋은 게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인기 참여 키워드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추천 키워드예요. 검색량 높은 키워드 내가 써도 당연히 밀리거나 금방 밀리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인기 참여 키워드도 그래요. 블루오션 키워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이는 안 쓰는데 이게 조회수가 꽤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알아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키워드로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키워드가 내가 찾는 게 없다. 내가 좀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제안을 하세요. 직접 제안해서 좋은 건요. 작년엔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키워드 많이 제안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때 막 뭐 베스트 뭐 이렇게 여러 명을 뽑았거든요. 당연히 막 1위한테 상금을 주고 그랬었는데 우리 인플루언서 1위한테 키워드 많이 제안한 사람한테도 그때 상금을 줬던 기억이 나서 지금 생각을 하면 저도 이제 등록 이렇게 제안을 하긴 하는데 제안을 하면 좋은 게 이게 등록이 되었을 때 저한테 알람이 바로 와요. 그래서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바바파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겼던 것도 이 키워드 제안으로 생긴 거고요. 업체들이 이걸 아는 업체가 있고 모르는 업체가 있어요. 왜죠? 업체는 인플루언서 이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없는 키워드를 키워드 챌린지를 줄여서 키첼이라고 해요.
없는 키체를 등록해달라고 하는 업체도 있어요. 내가 찾아봤는데 그 키워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생활건강이나 리빙에 그 키워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의외로 없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업체가 만약에 유산균이나 그런 효능이나 그런 변비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약청이나 의약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내 글이 블라인드 정지 처리가 돼서 이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좋지 않거든요. 저는 그럴 때는 제가 키워드를 찾아서 내가 이게 지금 협찬을 받은 게 로션이란 이름인데 아토 크림은 내가 등록할 수가 없다. 대신에요, 담당자님, 제가 아토를 빼고 아기 로션과 유아 로션과 키즈 로션 3개를 잡아서 등록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잡는다는 건 이거는 뭐 돈이 뭐 많이 줄 때나 뭐 등수 얘기인데 어쨌든 3개를 내가 키워드 챌린지에 등록을 하겠다. 업체는 제 등수를 보장하고 막 이런 곳은 사실은 이제 암암리로 돈을 진짜 많이 주는 곳이고요. 기본적으로 등록만 해도 우리가 원고료를 10만 원에서 5만 원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5만 원 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키워드 챌린지 등록은 등록만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업체한테 그렇게 의뢰를 하면 3개를 등록하는데 거부하겠다는 업체는 없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게 참여 적은 순. 참여 적은 순으로 해서 꼭 봐두시라는 거. 왜죠? 내가 여기에서 상위를 여러 개 가져가면 어떨까요? 분명 그것도 내 키워드 챌린지 순위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상위를 많이 가져간다는 건 그 등수가 분명히 저장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4가지를 알아놓으시면 돼요. 블로그 지수가 높으신 분, 팬수가 높은 사람, 글이 정확해야 돼. 그 제목 안에 이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면서 본문에도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이 등수도 분명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등수를 많이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요. 엄청나요. 그리고 계속 저렇게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이제 나아지는 환경은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몇 개 안 됐을 때는 눈에 보였어요. 이게 뭘 등록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점점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새로 생겼는지도 모르는 키워드가 많은데 하물며 저는 진짜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너무 지쳐,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놓쳐요. 그래서 이제 꼭 신규 오픈 키워드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요거를 가지고서 저는 이제 키워드 챌린지 한 번씩 이제 제가 이제 좀 해당이 되는 것에 한해서 제가 해당이 되는 것에 한해서 기억을 해놨다가 키워드 챌린지를 그 자리에서 한 번씩 돌려봅니다. 조회수가 조금 나오는지 그러면 해보는데 자 어때요? 신규 오픈 키워드인데 참여자가 적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만 해요. 그럼 내가 물론 여러분들이 저처럼 7일 만에 금방 내려갔어요. 속상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처음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규 오픈 키워드 한번 노리고 참여율 적은 거 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꾸준하게 팬수라던가 그 다음에 계속 글 등록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사실 제목에 정확하게 안 하면 이거 은근히 모르시더라고요. 인플루언서 처음 붙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제목에 이 키워드를 예를 들어 유치원 입소대 이건 상관없어요. 물론 붙어 있으면 가장 좋죠. 이제 저 그대로 붙어 있으면 가장 좋긴 하지만 사실 띄우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유치원 만약에 뭐 입소하는 방법 이러신 분들 있죠. 이렇게 글 쓰는 분 제목을 이거 여기 등록하면은 조금 순위가 1위 하기는 힘들어요. 좀 높이 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요것만 해도 지금 유치원 입소 대기와 입학 선물 정리 또는 뭐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제목에. 그러면 이제 2개를 가져가요. 이제 막 3개도 가져가요 저는. 그래가지고 요렇게 꼭 써주면서 하루에 글을 쓰는 것들이 기본 2개에서 3개의 키워드를 가져가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반복을 하시면 돼요. 거의 인플루언서는 여러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이겨요. 저도 지쳐서 옛날만큼은 못해요. 옛날엔 진짜 더 열심히 알아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다는 게 저도 지쳤긴 하지만 그 글을 쓸 때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 쓸 때 우리가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 마스터를 계속 찾아봤잖아요. 딱 그때 그 노력으로 이제는 인플루언서 키워드 요거를 저는 카카오톡 제 대화창 저랑 대화하는 거 나랑 대화하는 거기에다가 공지로 완전 그냥 그 박는 거 있죠. 이렇게 제일 위쪽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 제일 위쪽에 그 올려놓는 걸 가지고서 항상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일 위에다 박아놓고 그렇게 들어가서 꼭 글 쓰기 전에 한 번만 딱 체크를 해봐요. 뭐만 체크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미술이라고 쓸 건지 그럼 한 번만 한 바퀴만 돌면 돼요. 한 바퀴만. 아니면은 내가 오늘 계란판으로 했는데 혹시 이런 것도 검색이 될까? 뭐 계란. 하고 안 하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엔 키워드 마스터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여기 인플루언서 키워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요,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검색량이 많은 것들이 키워드 챌린지 여기 등록하는 데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직접 제안을 한 그 제안 키워드들이라서 소소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어느 때 이런 말이 돌았냐면 뭐 여기 키워드를 업체에서 등록할 때 뭐 5천만 원 돈을 뭐 줘야 등록한다더라 뭐 얼마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이제 담당자가 아니니까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업체에서 분명히 저는 개인한테 이제 인플루언서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그러니까 진짜 전문적인 블로거들 중에서는요. 업체들이랑 오랫동안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메일 같은 거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의뢰가 오면 메일이 이제 연락이 업체에서 오잖아요. 걔네들이 리스트업을 해서 보내는 것도 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면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조금 뭔가 위험한 키워드 있죠. 뭐 효능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어떤 변비 탈출이라든가 뭔가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 이거 못 쓰겠다. 나 이거 이거 아토피 관련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나 못 쓰겠다. 대신에 내가 여기를 찾아봤더니 아기 로션, 키즈 로션 뭐 이렇게 있더라. 제가 요거 키워드 2개 또는 3개 등록을 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랑 친해지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래도 검색량이 조금 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사실 2개 이상을 가져가서 제목을 완성하신다? 그러면은 그 글이 적어도 3위 안에 뜨면은 그래도 검색량이 조금 됩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그 엄마표 미술놀이는 조금 뭐 괜찮은 키워드긴 해요. 근데 책류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해보고 결국 알게 되는 것 중 하나인데 많이 쓰죠, 책류가. 많이 검색하죠. 실제로 이거는 책류가는 쓰는 사람도 워낙 많아서 밀리기도 쉽긴 하지만 사실은 책류가는 사람들이 뭐 정보적인 거 궁금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 클릭률도 낮고요. 애드포스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클릭률도 낮고요. 당연히 단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서 조회량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게 적어요. 이거가 한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육아용품이다. 뭐 책육아다. 자, 이게 더 조회량이 많을지 나중에 한번 그 그레이트북스에서 요즘에도 이제 안녕마음을 많이 찾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녕마음아라든가 이런 거 한번 조회수 비교해 보세요. 책육아랑 이거랑. 예전에 그레이트북스 도레미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추피와 이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제안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까이유라든가 이런 거 있죠. 까이유 DVD, 뭐 알파블록스. 뭐 알파블록스도 의외로 아시는 분들만 아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조금 트이시면 되는 게 나 같아도 어떤 걸 먼저 검색을 하실지. 뭐 여러분들이 사실 세이펜 엄청 검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이펜은 진짜 많이 검색을 하는 단어 중 하나예요. 요거는 세이펜은 또 특히 뭐 검색하시죠? 세이펜 뭐 음원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기 지금 키워드 중에 세이펜 사용법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책류가 같은 것들은 이렇게 크게 그렇게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은 이걸 하지 말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근데 그건 있어요. 엄마표 미술놀이 한번 보시면 엄마표 미술놀이를 이렇게 쳤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2월 23일 7일 전 그 다음에 9시간 전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 되게 지수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엄마표 미술놀이는 쉬운 키워드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시 같은 경우는 이게 금운동이에요. 1, 2, 3이죠. 되게 웃겨요. 하여튼
이 순위가 이제 점점 높은 게 여러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여러분들 그 인플루언서 지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제목이 있잖아요. 애기 얼굴은 조금 가려줄게요. 진작부터 가릴걸.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직콕놀이, 엄마표 미술놀이, 이제 곤충 놀이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요. 얘가 인플루언서 탭이 일단 있어요. 인플루언서 탭이 있다는 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주제가 뭐 나눠지는 것들은 뭐 이거는 뭐 아는 사람들만 알아서 아직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인플루언서 탭이 있다는 것 자체는 업체들이 알기가 좋죠. 이제 개인은 이쪽을 얼마나 검색을 할까 싶지만 그래도 눌러보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 제목 중에서 내가 이 제목 중에서 우리가 키워드, 인플루언서 키워드에 없는 제목이 있어요. 뭐 애벌레 만들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스포이드라고 할 수도 있고, 코인티슈라고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인플루언서 키워드에 없어요. 없는데 상위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인플루언서가 먼저. 그 상하 목장, 상하 목장, 상하 농원인가요? 지금 좀 이런 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이세요?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것도 1, 2, 3네. 이것도 금은동이에요. 상하 농원, 상하 농원. 여기는 후기. 요즘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것들은 거의 이렇게 좀 빨리 바뀌는 건 일단 맛집이랑 여행이 좀 빨리 바뀌는 것 같은데, 놀이 중에서도 좀 핫한 놀이 같은 경우나 책 같은 경우도 이제 핫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찾는 거는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옛날에 코로나 확진자.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인플루언서 분명 금운동이 안 붙어 있어. 근데 인플루언서가 먼저 보이는 곳이 있어요. 검색을 하다 보면. 그럼 그게 얻어 걸리면, 요런 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가 검색량이 꽤 많은 키워드잖아요. 그죠? 코로나는. 근데 여기 보시면, 생활 건강 매니저죠. 뭐 의학 전문가죠. 이러는데, 막, 여기 지금 금운동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먼저 뜨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목에 코로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키워드 챌린지 3위 안에 못 드는데 내가 그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등록을 하고 순위를 계속 봐야 내가 이 키워드에선 내가 이제 좀 높이 올라갈 수 있구나. 이 키워드에선 좀 내가 좀 뭐 올라갈 수 있고 뭐 내려갈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가 올라가는 키워드들을 하나씩 경험이 쌓이거든요. 그럼 이걸 꾸준히 계속 써요. 이게 내려갔다 싶으면 쓰고, 그럼 당연히 내가 3위 안에 무조건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배우셔서 일단 기본 블로그 정보를 좀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상위 노출을 어떻게 하죠? 최신 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인플루언서들이 분명 뭐 블로그 지수가 높고 파워블로그 뭐 이러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없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아닌 거는 어떻게 아냐? 딱 들어가서 방문자 수가 나보다 낮아. 그죠? 그 다음에 최신 글이 아니야. 이거 두 가지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진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입 여부는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근데 내가 왜 올라가야 되냐면 계속 써야지 내가 파악이 되니까. 내가 인플루언서 중에서 그 프리미엄 광고를 붙어서 애드 포스트 단가를 내가 올려보겠다. 그렇게 하면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처럼 내가 쓰는 그 제목 안에 키워드에는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키워드 검색에서 내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코로나에 이렇게 검색이 돼가지고 10,000부를 찍었던 적이 있어요. 되게 웃기죠.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코로나 보통 쓰는 게 제가 코로나로 뭘 쓰죠? 거의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코로나 가정보육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진단 키트였으면 모르겠어요. 아마 그 광고비가 좀 나왔을 텐데 코로나 가정보육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10,000불이 되어도 광고 단가는 거의 광고비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이걸 경험했으니까 제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에 좀 연연하지 않고 제 글을 써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경험이 쌓인 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제 경험을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를 기억하실 때, 아, 팬이 너무 적다. 막 속상해 하시고 나는 의미가 없다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빛날만 하셨던 엄마들이 계속 하셨는데, 결국 100위 안에 진입하신 분들 있거든요. 꾸준히 하시는 거. 왜냐면 지금 제가 말한 거 너무 복잡하고 되게 힘들 것 같고 어렵죠. 그래서 많이들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이 이겨요. 끝까지 버티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저처럼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저는 이제 일을 복직하기를 아예 그만두고 집에서 일을 하기로 선택을 했잖아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좀 굳건하게 마음을 먹으시면 글을 내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인드가 갖춰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글을 못 썼어. 일이 있었어. 저는 오늘 같은 경우 글 한 3개 정도 발행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금 조절해 가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템 누락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 하나 누락 같은 경우는 신경을 너무 곤두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그 시간에 계속 쓰고 저거 키워드 챌린지 한번 검색해서 제목에 꼭 넣으시고 다음날에 또 글 쓰고 또 글 쓰고 계속해서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광고 본인 거 확인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점 3개 들어가셔서 설정을 누르시면 애드포스트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요, 요거가 이제 본인이 만약에 키워드 등수가 어떤 키워드 한 개에서 1위를 하셨다 또는 3위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 키워드가 만약에 엄마표 미술놀이다, 그러면 엄마표 미술놀이에서 프리미엄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키워드가 3개에서 1위, 3위를 했다, 그러면은 엄마표 미술놀이 외에 2개에서 프리미엄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얘네도 장담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보다 광고비도 조금씩 내려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수 안에 들어갔죠. 현재는 50위. 20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또 내려갔어요. 50위 정도 지금인데, 어쨌든 지금 인플루언서 중에 10%인가? 그래서 제가 몇 달 전 한참만 해도 120위인지 130위까지는 프리미엄 광고가 붙어요. 아마 더 늘어날 걸로 예상돼요. 지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프리미엄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동수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그 블로그에서 보셨을 때, 네, 블로그에서 자기 거 글을 보셨을 때 이렇게 광고가 이제 중간에 움직이는 광고가 좀 이렇게 붙거든요. 광고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가끔씩 움직이는 광고 같은 경우가 이제 프리미엄 광고 붙으시는 분들만 붙는다 하더라는데, 이런 광고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막 뭐 네이버 마음이고, 사실 뭐 단가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막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중에 이게 움직여요. 얘가 광고가 가끔씩. 그러면은 걔가 프리미엄 광고 붙는 사람들한테만 붙는 광고라서 그렇다고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토픽, 이제 토픽에서도 광고가 노출된다고, 여기 사이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물론 이제 홈에서도 그렇고 여기 노출된다고 해서 이게 광고비를 더 준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등록하는데 그것까지 그 혜택을 아직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회수 수는 이제 가장 조회가 많이 됐던 것들부터 뭐 순서고,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822개 등록했고요. 제가 업데이트 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좀 그래도 이제 한 하루에서 3일 안에는 그래도 등수가 이렇게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저 중에서도 안 나오는 건 진짜 빡센 등수라고 볼 수 있고요. 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2개, 3개 뭐 이렇게 항상 들고 갑니다. 제목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해보셔서, 인플루언서 아니신 분들은 저 주제 키워드별로 꼭 제목에 2개씩 넣어서 작성해 주시고요. 인플루언서 붙으신 분들은 일단 하시는 게 맞습니다. 키워드 그 키첼 등록은 계속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꼭 130위, 150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프리미엄 광고 다 하시길 바라고, 그 효과가 저는 한 2배 이상 효과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에드포스트 수익이 좀 더 훨씬 늘어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